태식이 처음 시온을 만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다. 그때 태식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형네 집에서 잠시 함께 살고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였고 태식과 8살 차이가 나는 형은 일을 시작한 이후 착실히 돈을 모아 비교적 일찍 집을 장만했고 몇 년째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쩌면 내내 혼자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단정 지었다기보다는 그는 형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 아무렇지 않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시온을 보고 형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에 대해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것이 놀랍기는 했으나 시온의 얼굴과 분위기를 파악하자 왠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과 어울린다기보다 형은 저 사람에게 왠지 약했을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같이 살기 전까지는 떨어져 지낸 기간도 길었고 나이 터울도 컸고 태식이 초등학생일 때 형은 고등학생이었으니 사이가 나쁘다기보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형제 관계였다. 그런데 시온을 보자 태식은 한 번에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형은 저 사람에게 약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은 시온도 마찬가지였는데 태식은 조금 놀란 정도였다면 시온은 어땠을지 그때나 지금이나 확실히는 알 수 없었다. 조금 놀란 정도였을지 공포스러웠을지 혹은 본인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설득을 하느라 긴장되었을지 아무튼 태식이 기억하는 시온은 마지막에 가까웠던 것 같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집안을 잠시 살피다 자신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만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확인한 후 자신이 누구인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쉰 후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식은 형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보통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이 터울이 대략 10살 가까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온은 언젠가 형에게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요새 동면을 주제로 단편을 몇 편 쓰고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좀 겨울을 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추워지면 좀 힘든 사람들이 있고 저도 좀 그런 편이어서 이게 겨울호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어요. 제목을 지을 때 사실 좀 마음에 드는 제목은 한 번에 생각이 확 드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로 확 떠오르는 그 제목들이 좀 나중에 지나서도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은데 딱히 막 뭘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소설에 대해서 뭐를 막 보여주지는 않아도 약간 분위기 정도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 짓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 어차피 컴퓨터로 쓰는 거니까 파일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명 정할 때 딱 떠오르는 거를 썼는데 그게 좋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좀 두리뭉술한 제목? 약간 뭐 공원에서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작품이랑 아예 상관이 없지도 않은데 또 막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뭔가를 파일명으로 지어놨다가 끝까지 이제 못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나 책 낼 때쯤에 또 고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명을 정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소설 제목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근데 이 질문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맨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또 산만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보기보다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영화를 좋아하지만 딱 영화라기보다는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냥 뭔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이런 거를 하고 싶다. 되게 좋은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보는 것 같고, 뭘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길을 가다가 이제 걷다 보면 궁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느낌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산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런 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거기를 또 가보고 같은 데를 여러 번 가보면서 반복적으로 가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장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게 쌓이면 좀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한국에서 단편집이랑 장편소설 내고 또 그 사이에 일본에서 단편집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어디서든 책이라는 걸 냈을 때 반응이라는 거는 쓴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상대적으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 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냥 뭐 외부로 찾아보고 이런 반응이 있구나 정도를 아는 건데, 그렇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기했고, 일단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출판사분들이나 아니면 역자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내가 한국어로 쓴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실 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리고 모르겠네요. 이게 단편이 영어로 번역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영미권 독자분들 만나는 기분이라기보다는 겨울이 힘든 분들이 읽고 약간의 좀 편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우면은 몸의 밸런스 같은 것도 많이 깨지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독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소설들이 있고,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계속 그걸 의식하면서 이런 걸 쓰고 싶어, 이런 걸 써야겠다, 되게 좋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과 실제 요즘 한국 소설들, 한국 문학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 많이 번역되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번역원이나 뭐 기타 어떤 에이전시들이나 어떤 이런 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된 걸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제가 좀 몰두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싶다라기보단 좋은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